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뉴스공장 4월 9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인 움직임이라는 표현이 오늘 한마디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다우지수가 금요일장에 2.34%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종목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산업군에 대한 종목군에 대한 각 개별 종목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의 수급에 의한 그 하락 변동성이죠. 만약에 신용 리스크라든지 뭐 더 큰 사태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건데, 지금은 방향을 바꿀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확실히 불확실성이 커질지 아닐지 이걸 지금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카드 부분에 따라서 카드가 어떤 거 나와냐에 따라 시장이 미리 선반영 부분에서 먼저 화들짝 놀라거나 그런 장중의 변동성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오늘 시장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뭐 한 두 달 동안 우리가 2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의 어떤 주력 포인트로 잡았던 금리 인상 이후에 무역전쟁의 변동성을 이용한 선물 매도 공격 부분들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계속 나왔었죠. 오늘도 보시면 선물이 장중에 거의 6,0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6,07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에서 보합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거래소 쪽은 계속 매도 부분들이 나왔죠. 근데 금액이 정말 미비해요.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계속 뭡니까? 지난주에도 보면 현물은 2, 3천 계약 정도 매도 부분들이 거의 뭐 매도였죠. 반복이 되면서 선물 가지고 뭐 5천 계약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서 그것 따라서 지수의 하락과 상승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딱 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34%의 하락 대비가 나왔는데, 자, 여기하고 카운터 펀치 부분들을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데다가 어딥니까?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 있는 홍콩이겠죠. 홍콩 항생지수가 1.2% 정도 상승분이 나왔고, 상해 종합지수가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분이 나왔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 정도 0.23% 정도 상승을 하며 끝났어요. 참 넌센스죠. 저렇게 된다고 하면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아시아권 지수는 1%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느낌이 뭐냐면 점점 이 강도 자체, 트럼프가 지난번 대비 관세 부과 대비 2배 정도까지 지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려니 나는 느낀 부분하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점점 협상 카드구나, 협상 카드로 쓰이지 정작 진행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걸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5월 22일까지 이의제기 부분을 하고 5월 15일날 공식 청문회 부분들 예정이 좀 돼 있고, 시간이 거의 한 달 반, 넉넉히 잡아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인식 부분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종목분들이 실적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부분도 나왔죠. 물론 그때 대외 지수에서 조금 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는 내용 부분이 나왔기에 그날 반등이 못했지만, 오늘 물론 거래소 쪽에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1% 정도, 하이닉스도 0.3% 정도, 그 다음에 특히 제약주들도 오늘 반등 부분이 나왔죠. 3에서 한 8% 정도. 두 종목군들의 특징을 하나 본다고 하면 실적과 그 다음에 성장성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섹터죠.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GS건설이에요. GS건설이 오늘 14% 정도 급등이 나왔죠. 대림산업도 3%, 대우건설도 4%, 건설주 전반적으로 현대산업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 부분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GS건설의 실적이 반영 부분이 나오겠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첫 번째 부분들은
그 금리 인상이냐, 이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출렁거리는, 그러면서 기존의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성장주 IT 섹터 부분이 실적이 가장 좋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산업재 사이클 부분은 글로벌 경기 부분이 서서히 워밍업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대표지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뭔가 체인지 되려고 뭡니까, 워낙 IT라든지 제약주, 특히 IT 섹터가 작년 재작년에 실적의 퍼포먼스, 주가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외의 산업재 사이트하고 이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루아침에 스위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땅 해가지고 스위치가 딱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서서히 지금 그쪽이 이쪽에 온도 높은 게 이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GS건설 실적이 서프라이즈 부분에 나오면서 14% 상승이 나오는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의 어떤 가동,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보실 때 후반에 뭐 화학 관련 섹터 부분도 신고가 파동 부분이 거의 나왔었죠. 계속 좀 뭔가 미진하지만 천천히 워밍업하면서 스위치가 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점점 뭡니까, 강도 자체가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 심리 부분들은 그 시간 한 2달 반 사이에 기술적 조정 부분들이 1, 2, 3, 3중 바닥의 테스트 부분들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투자 심리 부분들은 약화가 되고 있죠. 지친 거예요. 이 변동성, 롤러코스터를 하루 이틀만 태우면 괜찮은데 계속 위아래로 출렁거려 버리니까 점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겨운 거고, 그 다음에 지친 거고, 종목군들도 보면 개별 종목군들을 따라서 시장 지수의 변동폭 대비 또 의외로 더 많이 빠진 목들이 10에서 20%까지 빠진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GS건설처럼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부각받는 종목군들은 탁 치고, 삼성전자도 실적 자체의 퍼포먼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부터 3월달부터 AB 가이던스 부분들이 발표가 나오고 다음 달까지 해서 이제 중용주까지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종목군별로 또 빠르게 반등 부분이 나온가. 요즘에는 30% 룰이기 때문에 하락 자체, SK하이닉스가 여러분 넉 달 조정 받았다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7만원대 여러분들 코멘트 드렸을 때, 7만원 또 9만원에서 매매 부분들 진행 코멘트를 드렸을 때 7만원까지 넉 달 빠졌고 다시 9만원 한 달 걸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개별 종목군들 따라서 거래가 막 폭증하면서 하락되는 종목군들은 시간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거래가 없이 그냥 뭐랄까 질질질질 뭐 5일선 터치했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거래가 없이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반대로 거래가 조금만 나오면 금방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종목군의 5일선의 이동평균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종목군이 어떤 성격 부분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좋은지, 뭐 코스닥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벤처펀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수급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인가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실적, 특히 건설된 GS건설의 14%의 급등 부분들과 건설 섹터 부분들 움직임,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 그리고 다우지수가 2%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선물 6천 계약 공도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전자 1% 반등, 그 다음에 특히 홍콩이라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뭐 그런가 보다. 점점 이게 뭡니까, 완충 부분들이 되고 있어요. 심리 부분들은 나빠지는데 지수에서 나오는 이 바운스 부분들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개별 코스닥 종목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을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첨언을 드린다 하면, 삼성증권은 이건 개별적인 문제죠. 이거 저렇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한국금융지주가 그 초대형 IB 선택 부분들 받았고 미래에셋이 그 다음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걸 될까 말까인데, 삼성증권은 저렇게 되면 책임 소재 부분들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특히 초대형 IB 쪽 진입 부분들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군 자체는 그런 불확실성 부분이 이렇게 비탄력적이 있겠죠. 그런데 증권주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수 자체가 지금 2500선,
이제 500선을 돌파 부분도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아래 진폭 부분이 나오더라도 3천에 대한 변동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그 증권주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거래세 인하 부분들도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이 조금 그러면 다른 데보다 좀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시장 자체가 좋아하면 증권주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2500 돌파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 하면 증권주는 동반 상승 부분들이 진행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코멘트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 하면, 자, 10일 날 시진핑이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연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반미에 대한 연합군, 특히 러시아 쪽 부분하고도 코멘트 부분하고, 대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유럽이라든지 브라질 쪽이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차로가 2차선에서 4차선, 5차선 넘어가야지만 금융규제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지만, 대로 부분이 넓어져야지만 중국판 양털깎기의 어떤 기본 구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미국도 손해를 봐요. 중간선거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 하면 뭐 지지율은 올라가겠죠. 시진핑도 지금 빠른 해결보다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 시진핑이고, 시진핑도 집권 2기 부분들을 시작하면서 영구집권에 대한 반발심 부분들을 애국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급하진 않아요. 우리만 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수의 움직임 부분들을 보면 시장에서 느끼는 감도 부분들은 한 달 전, 그 다음에 2주 전, 3주 전이 작은 하나 내용으로 마이너스 10 정도의 영향을 줬다가 하면 지금은 최소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GS건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로 14%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종목군이 뭐에 반응하고 있나요? 실적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4월 9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